이제 확률. 알겠죠? 네. 중학교 때 했던 그 확률 그대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명칭들을 정리하도록 할 건데, 일단 시행. 시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주사위를 던지는 거, 그거 이제 시행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올 만한데 나와. 나와요? 안 나올 만한데, 그러니까 꼭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선생님 대전에 있을 때 대전고등학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대전고등학교라고 얘기하면 또 그 동네에서, 또 시험 문제 어렵기로 소문난 학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내기도 해. 가끔. 그러니까 굳이 이게 그렇게 필요한가 싶긴 한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기억니은 디귿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나오긴 하니까 그냥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행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냥 주사위를 던지는 거, 그걸 시행이다라고 얘기하고, 표본 공간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 주사위라면 1부터 6까지가 표본 공간이겠지. 사건은 그 문제에서 얘기해 준 거. 예를 들어 뭐 2의 배수 그러면 2, 4, 6 이렇게가 이제 사건인 거고, 근원 사건은 원소가 한 개인 사건, 그거 이제 근원 사건이다라고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이렇게 나오는데, 합사건은 이제 A 또는 B를 합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A 합집합 B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A 그리고 B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교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배반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거 이제 A 교 B가 공집합일 때, 그때 이 A랑 B를 서로 배반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작년 양지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배반사건인 경우를 찾는 문제가 있었다. 꽤 난이도가 높게 나왔었거든. 그래서 배반사건이라든가 그 뒤에 가면 이제 독립이라고도 나올 텐데, 배반사건과 독립.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수업을 할 때에도 이제 항상 이번 방학 때는 내가 확통 수업을 안 했구나. 근데 이제 친구들 이제 확통 수업을 해줄 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배반사건과 독립 요거 이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두 녀석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꼭. 알겠죠?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이제 작년 양지고등학교 시험 문제로 나왔었는데, 그때 난이도가 꽤 높았어. 그 문제가. 그래서 배반사건이란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을 배반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배반사건인 거지. 그지? 절대로 같이 일어나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 여사건이라고 하고 A 여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 밑에는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의 벤다이어그램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배반사건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A랑 B랑 서로 소여야 되는 거. 서로. 알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확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기호로 PA다라고 이렇게 나타내기로 할 거야, 앞으로. 그랬을 때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일반 실생활에서는 보통 확률이다라고 그러면 퍼센트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적 확률은 퍼센트는 사용하지 않고요. 특별하게 이제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이제 퍼센트를 구하는데, 보통 그 전 단계, 100을 곱하기 전 단계의 그 분수꼴을 수학적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하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A 사건의 수학적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통계적 확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땡큐인 거야.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근데 나오면 땡큐인 거지. 통계적 확률이 많이 이용되는 게 보통 야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이 이제 뭐 타자가 이제 타석에 섰는데, 예를 들어서 그 타자의 타율이 0.2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타자는 10번 나온 것 중에 2번을 그동안에 안타를 쳐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동안에 쌓여왔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통계적으로 확률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계적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 통계적 확률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 땡큐인 거야. 알겠지? 자, 확률의 기본 성질. 자, 어떤 확률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데, 수학적 확률에서 그때 꼭 일어날 확률을, 반드시 일어날 확률을 1, 절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0이다라고 표현한다.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 요거는 이제 A 합 B,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A 합 B의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PA,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한 거에서 A교 B의 확률을 빼면 되거든. 요가 이제 너가 수학 하에서 배웠던 요 내용 있잖아.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큐비의 원소의 개수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너가 수학 하에서 배웠던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식인데 여기 양변에다가 ns분의 1을 이렇게 딱 곱했을 때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식이 이제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식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전체 경우의 수분의 A 합 B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A 합 B의 확률, 전체 경우의 수분의 A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A의 확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녀석이 유추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요게 이제 중요한 거고, 요거를 암기해 두면 되는 거고, 이게 3개짜리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보통 확률에서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는 3개짜리가 많이 나왔어요. P, A 합, B 합, C. 근데 이게 N. 이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는 이 녀석이 많이 나왔지. 근데 확률에서는 이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확률에서는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지, 그치? 그래서 요거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그 다음에 요거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곱셈 공식 암기하듯이 암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랑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이라고 적혀 있는데 배반 사건이면 그러면 A랑 B는 절대로 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A랑 B가 같이 일어날 확률이 0이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위에 올라와서 A 교 B의 확률 얘가 0으로 가게 되거든. 그치? 그렇게 될 경우 여기 남아있는 이 두 녀석이 바로 얘가 된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배반 사건이면 A 교 B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 요거는 이제 언제 많이 사용해야 돼? 문제에서 적어도 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돼 있을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A 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구하기는 해야 되는데 A 사건의 확률을 직접 구하는 게 너무 힘든 문제들이 가끔 있어. 그때는 A가 아닐 확률을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빼면서 구해주면 된다. A1 확률은 A가 아닐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가셔서 유형 1번부터 문제 보도록 하자. 자, 각면에 3, 5, 6, 7, 8, 11이 적힌 정육면체를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겠대. 자, 그럼 지금 얘가 주사위 같은 거거든, 그치? 자, 근데 A 사건이 3의 배수인데 이게 그냥 주사위가 아니라 3부터 11까지 적혀있는 주사위이기 때문에 A 사건의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A 사건은 3의 배수야. 그러면 3이랑 6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B 사건은 2의 배수야. 그러면 6이랑 8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지. 그 다음에 C 사건은 소수야. 지금 여기서 소수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면은 6이랑 8 빼고 다 소수네. 그죠?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거니까. 그래서 소수는 3, 5, 7, 11이 소수야. 자, 그러면은 이랬을 때 서로 배반 사건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배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그러면 지금 보면은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너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 주사위에 여기에 이렇게 6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한 거잖아. 동시에 일어난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배반 사건인 거야. 이러면은 이제 A랑 B는 6 때문에 배반 사건이 아닌 거지. 그 다음에 A랑 C는 3 때문에 배반 사건이 아닌 거야. 그럼 배반 사건인 건 누구다라고 해줄 수 있는 거야? B랑 C인 거지. 왜냐면 같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없잖아.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B와 C다라고 해서 디귿 하나 골라주시면 정답 2번인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여기까지. 이게 여기 뭐뭐 할 때 이게 지금 시행을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까지가 이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시행이고, 여기서 전체 경우의 수가 나와. 주사위 두 개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해가지고 36이야. 한 주사위당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거든. 그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다. 그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2 이하일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어. 이게 이제 사건이지. 두 눈의 수의 차가 2 이하여야 된다. 그러면은 두 눈의 수의 차가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2 이하라고 얘기했으면 주사위 눈금의 차이가 0일 수도 1일 수도 2일 수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 경우들을 구해줘도 몇 가지 경우나 나오는지를 보면 돼. 일단 0이 나오려면
1,1에서부터 6,6까지 두 주사위의 눈금이 다 똑같으면은 차이가 0이야. 그지? 그래서 차이가 0인 경우가 6가지가 나와. 차이가 1인 경우는 1,2, 그죠? 그 다음에 2,3, 3,4, 그 다음에 4 나오고 5 나오고 5 나오고 6 나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이기 때문에 순서 바꿔준 것까지 2 나오고 1 나온 거, 3 나오고 2 나온 거, 4 나오고 3 나온 거, 5 나오고 4 나온 거, 6 나오고 5 나온 것까지.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가 생겨? 10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눈금의 차이가 2가 나는 경우를 보면은 1 나오고 3, 2 나오고 4, 그치? 3 나오고 5, 그 다음에 4 나오고 6 했는데 또 자리 바뀐 거, 그치? 자리가 또 바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8가지. 그래서 얘가 원하는 지금 경우의 수, 사건의 경우의 수가 24가지의 사건의 경우의 수가 생겨.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였지. 그래서 요거 6으로 나눠주면 6분의 4, 또 나눠주면 3분의 2가 확률이 되는 겨. 그래서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돼.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서로 다른 소설책 2권과 서로 다른 시집 3권의 쇠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양 끝에 시집이 올 확률. 자, 꽂을 때, 자, 여기까지가 시행인 거잖아. 그지? 자, 시행은요, 소설책 2권이랑 시집 3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다가 시행이야. 그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5권을 일렬로 꽂는 거지. 5권을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는 그냥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니까 5패까지다라고 하는 전체 경우의 수가 생겨. 전체 경우의 수는 5패까지인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이제 여기가 사건이야. 자, 양 끝에 시집이 와야 된대요. 반드시.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얘가 5건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순서대로 꽂을 건데 여기에도 시집이 와야 되고 여기에도 시집이 와야 된다. 그 대신에 여기 가운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줘야 돼. 이게 사건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찾아진다. 자, 그러면은 양 끝에 꽂을 시집을 먼저 찾아야겠네. 시집은 총 3권이지? 3권 중에 2권을 뽑아서 양 끝에 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3권 중에 2권 뽑아야 되니까 32. 그럼 3권 중에 2권 뽑혔지? 그래서 시집을 여기다 꽂을 건데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2. 됐지?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시집 하나와 소설책이랑 소설책 이렇게 3권이 생기는데 이 3권을 여기에다가 일렬로 나열하면 되잖아. 그래서 곱하기 3패.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66, 36까지가 생겨요. 그러면은 5팩분의 36이네. 그지? 5팩분의 36. 5팩이 몇인데? 120. 오. 요거 열심히 약분해주면 되죠? 6으로 약분해주면 20분의 6이다가 되고 또 2로 약분해주면은 10분의 3이다가 되겠네. 그래서 3번. 오케이? 네. 자, 넘어갑니다. 남학생이 3명이 있고 여학생이 3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기까지가 시행이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총 6명이 원탁에 앉는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원탁이다. 네. 5팩이야. 원순열. 네. 알겠죠? 네. 자, 남녀가 번갈아 가며 앉을 확률은 이게 이제 사건이다 이거야. 남녀가 번갈아 가면서 앉을 사건. 그러면 자, 원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여자애를 먼저 앉힐게. 근데 지금 원탁에 앉히는 거기 때문에 원순열 써줘야지. 그래서 2팩이 되고요. 여자애 앉히는 경우 2팩. 자, 근데 지금처럼 이제 원탁에 차례대로 앉힐 때에는 맨 처음 앉힐 때에만 원순열 쓰라 그랬어. 기억나? 네. 자, 남자애랑 여자애가 번갈아 가면 앉는다는 얘기는 여기에 남자애, 여기에 남자애, 여기에 남자애가 3명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3팩. 남자애 앉힐 때에는 저기를 쓰지 않아. 원순열을 쓰지 않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5팩 분의 2팩 곱하기 3팩.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10분의 1 해서 3번. 오케이? 네. 자, 넘어가면은 241번. 1, 2, 4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게 시행이지.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러면 이렇게 4자리 자연수가 1, 100, 1, 10, 100, 1000 이렇게 4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중복이 허용이기 때문에 각 자리 수마다 1 쓸지 2 쓸지 4 쓸지를 고민해야 돼.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그래서 다 곱해줘서 3의 4제곱까지다 라고 하는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3의 4제곱까지가 나오는 거야. 시행해서. 자, 근데 걔가 홀수일 확률을 구해봐라. 이게 이제 사건이잖아. 그치? 홀수가 나와야 된다 이거야. 4개의 자연수, 4개의 이 자릿수를 만들 건데 얘가 홀수가 되려면 반드시 지금 있는 숫자 카드 중에서 이 1이라는 카드가 반드시 여기에 와야 돼. 2나 4가 오면 짝수라 이거야. 홀수를 결정짓거나 짝수를 결정짓는 건 1의 자리 숫자가 결정짓잖아요. 1의 자리 숫자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 2, 4 카드 중에는 1만 갖다 놔야 홀수야. 그럼 이제 이 앞에는 뭘 갖다 놓든 간에 자유잖아. 그러면은 또 셋 중에 고민하는 거야. 여기도 셋 중에 고민하고 여기 셋 중에 고민하고 요건 반드시 1이니까. 그러면 3의 3제곱까지의 경우의 수가 바로 사건의 경우의 수야. 이제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3의 4제곱분에 3의 3제곱 해주면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정답 4번. 오케이? 네. 자, 이 다음에 245번 7개의 문자 알파고야. 알파고네요. 알파고. 야, 뭐 그동안 막 마더라든지 뭐 바나나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는 봤는데 알파고는 또 처음 봤네. 자, 알파고를 일렬로 나열할 때까지가 이게 시행이야. 그지? 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이 알파고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그때 이 A랑 A 알파벳이 똑같죠? 네. 또 더 있나? 똑같은 알파벳 없지?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해주면 돼요. 그래서 7팩 나누기 2팩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7, 6, 5, 4, 3까지네. 이 1은 2팩이랑 지워지니까 이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인데 내가 계산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사건의 경우의 수 구해가지고 이 전체 경우의 수 위에다가 올릴 거잖아. 그때 약분시켜주려고 일부러 계산 안 한 거야. 이거 계산하느라고 저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웬만해서는 이 확률이나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계산은 가장 마지막에. 알겠죠? 자, 사건 볼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아, 내가 제일 어려운 거 나왔다. 야, 모음이 뭐냐? 아, 이게 기본 상식인데 맨날 헷갈려. 나올 때마다 헷갈려. 모음이 아이유가 모음이야? 아니면 자음이야? 아이유가 모음이야? 네. 이거 되게 상식인데 나도 알고 있거든?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문제 나올 때마다 헷갈려. 저도 생각 놀라서 헷갈릴 때 있어요. 그치? 네.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 그럼 뭐, 자,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모음이 누구냐 지금? A, O네요. 그죠? 네. 그럼 얘네들끼리 이웃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A, 이웃이니까 묶어야 되죠? A, A, O, L, P, H, G 이러면 하나, 둘, 셋, 7개. 얘네들이 이웃해야 되니까 묶음 하면 몇 묶음인 거야 지금? 5묶음이니까 5팩에. 자, 묶음 지었을 땐 항상 묶음 속에 조심하라 그랬지? 지금 묶음 속에 AAO가 자리를 바꿔야 돼, 그지?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사용해줘야겠지? 3팩 나누기 2팩. 자, 그럼 요거 쭉 풀어 적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안 적을게. 그 다음에 여기에 3 이렇게 된다 이거야. 자, 이게 사건의 경우의 수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그럼 수학적 확률을 구해보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해주고 약분 신나게 하는 거야. 5, 5, 4, 4, 3, 3, 2, 3, 6 싹 약분.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7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저번에 보니까 뭐 조합 계산할 때도 싹 계산해가지고 약분하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250번 문제. 콜라 4개와 사이다 5개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서 임의로 3개의 케인을 동시에 꺼낼 때 이게 시행이지. 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볼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어쨌든 간에 9개의 음료수가 들어있는 것 중에 3개를 꺼내는 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그지? 그래서 9C 3이 전체 경우의 수다 이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콜라 캔은 2개, 사이다 캔은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이게 사건이잖아. 그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 경우의 수 위에 올려놔야 될 거 아니야. 사건의 경우의 수는 콜라캔 4개 중에 2개를 뽑고
사이다 캔은 5개 중에 1개를 뽑는 게 사건의 경우의 수야. 그지? 자, 그럼 이제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해보면은 9C 3분의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면 되지. 그래서 요거 계산만 하시면 돼. 계산하는 과정은 생략할게요. 계산하면은 14분의 5가 나온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 정도가 돼야 시험 문제야. 사실 이 앞에 유형 6번까지는 그렇게 막 원순열 이용하는 것 정도가 이제 또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냥 순수하게 뭐 몇 팩, 팩토리얼을 이용해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문제는 너무 시험 문제여서 시험 문제 안 나오거나 나와도 배점이 높지 않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조합이나 아니면은 순열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들이 시험 문제로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게 알겠죠? 자, 통계적 확률 보도록 합니다. 통계적 확률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 땡큐인 거야. 알겠지? 주머니 속에 흰 공이 2개, 파란 공이, 자, 흰 공이 그려보자. 2개, 파란 공이 3개가 있대. 검은 공도 있네요. 아이씨, 주머니를 너무 작게 그렸네. 그리고 검은 공이 N개가 있대. 자, 근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구슬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주머니 속에 있는 공을 꺼냈어. 흰 공이 나오거나 파란 공이 나오거나 검은 공이 나오겠죠. 그거를 확인을 하고 다시 집어넣고 또 섞고 다시 또 꺼내. 공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알겠지? 자, 그랬더니 8번에 1번 꼴로 흰 구슬이 나왔다. 이 말은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다 이거야. 그지? 통계적으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통계적 확률이지만 여러 번 반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번 반복을 했으면 통계적 확률은 근사적으로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흰 공이 8번 중에 1번 꼴로 나왔다라고 하는 통계적 확률을 흰 공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다라고 해서 수학적 확률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지금 저 주머니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다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주머니에 지금 공에 총 몇 개가 있냐면은 n 더하기 5개의 공이 있거든. 다 더해주면 n 더하기 5잖아. n 더하기 5분의 2를 한 것이 8분의 1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 분모가 16분의 2였겠지? 16분의 2여야 8분의 1이 되니까, 그지? 그럼 이제 n은 11이다. 이렇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임의로 점 P를 잡을 때 제가 예가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건 이제 기하적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하적 확률이다 라고 하는 건 전체 넓이 또는 길이 분의 사건의 넓이 또는 길이가 기하적 확률이에요. 알겠죠? 앞에 설명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못 보고 넘어왔네. 아까 수업하기 전에 살펴볼 때는 이거 꼭 설명해줘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하적 확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전체 길이분의 사건의 길이 또는 전체 넓이분의 사건의 넓이로 구해주면 되거든. 자, 근데 지금 여기 이 전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전체는 이 정사각형 내부에 임의로 점 P를 잡을 때가 전체야. 그러면 P가 찍힐 수 있는 넓이는 바로 여기 어딘가에 P를 찍겠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전체 넓이는 몇이 되냐면은 1이 되는 거야. 1분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 저 내부에 그 찍힐 수 있는 게 1이잖아요. 그죠? 1분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제 P가 어디 찍혀야 예가삼각형이 될 것이냐라는 거야.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원주각을 배울 때요. 원주각. 그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 위에 있는 두 점에서 또 다른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이렇게 각을 만들었을 때 여기 있는 각을 원주각이라고 배우지. 얘가 원주각이거든요. 자, 근데 이 원주각이 지금 앞만 봐도 90도는 아니죠. 근데 저 원주각이 항상 90도가 나올 때가 있었어. 언제 항상 90도가 나오냐면 이 원의 지름의 양끝점에서 만든 원주각은 어디에다가 그려도 여기다가 그려도 90도고 여기에다가 그려도 90도다 라고 우리가 중3 때 배운다. 요거 기억해야 돼. 알겠지? 이거 흔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하적 확률에서 선생님들께서 내는 시험 문제 중에 제일 흔한 게 이거야. 그래서
이 원의 지름으로 만든 원주각이 항상 90도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A랑 B가 지름의 양끝인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지. 이 밑에도 물론 있겠지만 밑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위에 있는 점 어딘가에 P가 찍히면, 이렇게 P가 찍히면, 그럼 여기는 90도다 이거야. 여기는. 그지? 근데 만약에 P가 여기가 아니라 이 안쪽에 찍히면 90도보다 큰 각이 만들어져 버려요. 둔각이지. 그럼 예각이 만들어지려면 P가 이 원보다 바깥쪽에서 찍히면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여긴 예각이 된다. 그래서 P가 찍힐 수 있는, 예각으로 찍힐 수 있는 넓이는 바로 이 원 바깥쪽.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원 바깥쪽이 바로 P가 찍혔을 때 예각이 되는 부분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원이 반지름 2분의 1짜리 원이잖아요. 자, 그럼 원 전체의 넓이는 4분의 1 파이가 원 전체의 넓이인데 이게 r제곱 파이잖아. 알지? r제곱 파이. 그래서 원 전체의 넓이는 4분의 1 파이인데 우리가 그 중에 이 반원의 넓이를 사각형의 넓이에서 빼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 반원의 넓이는 얘의 또 반이기 때문에 8분의 1 파이야. 8분의 1 파이.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의 넓이는 그럼 얼마가 되느냐? 사각형의 넓이 빼기 8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이게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럼 분모에 있는 1은 인수나 만하니까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1-8분의 파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겨.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처럼 이제 기하적 확률은 전체 넓이 중에 얘가 얘기하는 부분의 넓이, 사건의 넓이를 해주면 기하적 확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표본공간을 S,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집합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전체 사건의 확률은 1이지. 이게 전체 사건의 확률이야.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지. 그러면 1 더하기 0을 해주게 되면은 1 더하기 0은 1이다 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A 합 B의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확률도 A 합 B던 A 차 B던 C던 C의 여집합이든 그 어떤 확률도 항상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뭐가 들어갔는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확률이 0과 1 사이에 있다. 니은은 맞는 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을 한 것이 전체 확률보다 크단데 전체 확률은 1이잖아. 1보다 어떤 확률이 크거나 같을 수 있나요? 그건 절대 불가능이야. 확률은 무조건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어떤 확률도 1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근데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문제에서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게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물론 맞을 수 있어. 왜냐면 A의 확률이 3분의 2고 B의 확률도 예를 들어 3분의 2일 수 있거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럼 각각은 가능하잖아. 이 각각이 1보다 작으니까. 그러면은 PA 더하기 PB는 3분의 4가 나와요. 실제로 이거는 확률 2개를 더한 거기 때문에 이건 확률 하나짜리고요. 그래서 확률 2개를 더한 거기 때문에 1보다 커지는 순간에 나타나기도 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안 나타나기도 해. 당연한 거 아니겠니? 여기가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이면 여기가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이면 그럼 얘는 3분의 2가 되니까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학에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건 안 된다고 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이렇게 3번. 자, 그 다음에 유형 11. 자, 요거 이제 집합의 연산이에요. 연산인데 요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어떤 경우의 수로 뭐 몇시 몇 분의 몇시 몇 아니면 몇백 분의 몇백 이거가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연산 자체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집합 이 확률 자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할 경우가 있어요. 알겠지? 자, 지금 보면은 B가 아닐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게 문제인데 B가 아닐 확률은 1에서 B일 확률을 빼면 돼. 그럼 B가 아닐 확률이 나오거든. 그럼 B일 확률이 뭔지를 구하면 되겠네. B일 확률이 뭔지는 요거 세 가지가 힌트야.
자, 우리가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라 그랬어. 이거 곱셈 공식처럼 내가 암기하라고 했던 부분이야.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볼까? A 합 B 자리에 0.9는 0.7 더하기 PB 빼기 0.2 이렇게 된다. 그 여기 0.2랑 0.7 이항시키면 PB는 0.4다가 나와. 0.4. 그죠? 그럼 이제 여기다 넣어볼게. 1 빼기 0.4가 되니까 0.6이 바로 PB의 여집합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1.6,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오케이? 네. 자, 이거 연산할 줄 알아야 돼. 외우라고. 네. 자, 271번.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A 주머니와 1부터 7까지 적힌 카드가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가 적혀있는 B. 이런 거 잘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 학생들도 당연하겠지만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나는 뭐를 제일 추천하냐면 감이 잘 안 잡히면 이거 그냥 바구니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A 바구니에는 1부터 5까지가 들어있고요. B 바구니에는 1부터 7까지가 들어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시각화하면 눈에 훨씬 잘 들어와요. 자, 주머니 A랑 B에서 임의로 한 장씩 꺼내겠대. 자, 여기서 한 장 꺼내고 여기서도 한 장을 꺼내겠대. 자, 여기까지가 시행이지. 자, 시행 받았으면 전체 경우의 수 구해야겠네.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서 꺼내고 여기서 꺼내 5개 중에 하나 꺼내고 7개 중에 하나 꺼냈으니까 5 곱하기 7 해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는 35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오케이? 자, 이제 어떤 사건을 원하는지 볼까? 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일 확률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일 확률은, 자, 그러면 10 이상일 확률 구할 거야. 그 다음에 5의 배수 1 확률을 구할 거야. 그래서 이거나 또는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얘가 지금 원하는 거는요. 지금 이 새끼가 원하는 건 10 이상 합집합 5배수거든요. 또는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10 이상일 확률이랑 5의 배수일 확률을 더하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10 이상과 5 배수엔 겹치는 게 있거든. 그치?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두 카드의 합이 최고가 12잖아. 그러면 10 이상과 5 배수엔 뭐가 겹치냐면 11 확률이 겹쳐요. 12 될 확률이 겹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빼줘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10 이상이 될 확률을 먼저 구해줘야겠네. 그죠? 자, 10 이상이 될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10 이상이면은 얘가 원하는 건 10, 그리고 11, 그리고 12야. 그지? 그러면 10이 되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을까? 여기 왼쪽에서 1 안 되고 2 안 되고 3. 자, 왼쪽에서 3, 오른쪽에서 7. 다 찾는 거야, 이거. 알겠지? 그 다음에 왼쪽에서 4, 오른쪽에서 6. 왼쪽에서 5, 오른쪽에서 5. 더 있나요? 10 나오는 게? 없죠? 자, 11 나오는 거. 왼쪽에서 4, 오른쪽에서 7. 왼쪽에서 5, 오른쪽에서 6. 더 없죠? 자, 12 나오는 거. 왼쪽에서 5, 오른쪽에서 7. 그치? 그럼 지금 얘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냐면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0 이상일 확률은 35분의 6이야. 알겠지? 자, 이번엔 5의 배수가 될 확률 구해볼게요. 5의 배수가 된다는 거는 5가 되거나 10 되는 경우밖에 없죠. 15는 없어요. 자, 그럼 5가 되려면 1 나오고 4, 2 나오고 3, 3 나오고 2, 그 다음에 4 나오고 1. 10 되는 건 3 나오고 7, 4 나오고 6, 5 나오고 5 해가지고 7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그래서 더하기 35분의 7. 자, 이제 뺄 거야. 10이 될 확률. 10이 될 확률은 3가지가 있죠. 그래서 35분의 3.
자, 이렇게 해주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일 확률이 나오고요. 35분의 10이 되고 35분의 10 약분해주면은 7분의 2다 라고 해서 1번 이렇게.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275번. 소방관 4명과 경찰관 6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을 뽑을 때가 시행이야. 그치? 네. 이게 마치 주사위를 던질 때 같은 거야. 그치? 네. 자, 그러면 시행일 나왔으면 전체 경우의 수 구해야죠? 네. 전체 경우의 수는 총 10명 중에 3명 뽑는 거기 때문에 10시 3인 거야. 그치? 네. 자, 3명의 직업이 같을 확률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내가 3명 뽑았는데 3명 다 소방관이거나 3명 다 경찰관이거나 그치? 네. 자, 3명 소방관이거나 또는 3명 경찰관이면 되죠. 그럼 얘가 지금 원하는 게 P 3소방 합집합 또는 이기 때문에 3경찰을 원한 거거든. 그지? 그러면 얘는 P 3소방 더하기 P 3경찰 빼기 P 3소방 교집합 3경찰인데 근데 3소방이 뽑히는 사건과 3경찰이 뽑히는 사건은 서로 배반이야.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3소방이 뽑히고 동시에 3경찰이 뽑힐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봐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3소방이 뽑힐 확률과 3경찰이 뽑힐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소방이 뽑힐 확률은 10명 중에 3명 뽑는 것 중에 소방관 4명 중에 3명 뽑히는 확률이야. 더하기 3경찰이 뽑히는 건 10명 중에 3명 뽑는 시행 중에 경찰관 6명 중에 3명 뽑히는 확률인 거지. 그래서 3소방이 뽑힐 확률 더하기 3경찰이 뽑힐 확률을 각각 계산해 주셔서 더해 주시면 돼. 알겠지? 자, 계산하면 5분의 1. 오케이? 네. 자, 279번. 2개의 불량품이 포함된 9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고를 때, 자, 여기까지가 시행이지. 자, 시행 나왔으면 또 항상 전체 경우의 수 구해야겠지. 우리는 9개의 제품 중에 2개를 뽑는다라는 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그지? 그래서 9C2야. 알겠죠? 자, 적어도 한 개의 불량품을 고를 확률이에요. 자, 적어도가 나오면 6건을 사용해주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알겠어요? 적어도가 나왔는데 6건을 사용해주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6건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하도 야,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맨날 뭐라 그랬냐, 야, 적어도가 나오면 6건이야, 적어도가 나오면 6건이야 하도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별거 아닌 걸로 함정을 파는데 적어도라는 말을 집어넣지만 6건으로 풀지 않는 게 더 쉬운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신기하게 참고서에는 절대 없거든. 그런 문제가 참고서에는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교재 같은 경우도 적어도란 말이 들어갔으면 참고서에서는 무조건 6건으로 풀게 해요. 근데 학교 시험은 선생님들이 장난꾸러기가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엽냐. 야, 나 같아도 내가 학교 선생님이어도 적어도라는 말을 집어넣고 6건으로 풀면 더 힘든 문제를 내기도 해. 알겠지? 그냥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거를 6건으로 풀지 말아야지 하고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기르시든 아니면 그냥 적어도 나오면 무조건 6건으로 푸시든. 알겠지? 근데 가끔 장난꾸러기 선생님들은 적어도를 적어놓고 6건을 풀지 않는 경우를 가끔 내기도 한다는 거, 그거는 이제 알아두시고, 적어도 한 개의 불량품을 고를 확률은, 잘 봐, 내가 지금 몇 개 고를 거야? 2개 고를 거지. 적어도 한 개, 얘가 지금 원하는 사건은 불량이 한 개거나 또는 2개일 확률이야. 그지? 불량이 한 개거나 또는 2개일 확률. 근데 이거 말고 어차피 제품은 2개밖에 안 고를 거잖아. 자, 불량이 없을 확률을 구해서, 불량이 없을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면 그럼 불량이 한 개거나 2개일 확률만 남아. 그치? 그래서 이거 6건으로 갈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전체 확률은 1이고요. 전체 확률 1에서 분량이 없을 확률은 9개 중에 2개 고르는 것 두네. 2개의 분량품이 포함된 9개의 제품이기 때문에 분량이 아닌 건 7개지. 네. 그래서 7개 중에 2개 뽑는.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B분의 A가 뭐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B 빼기 A를 계산 안 할 거야. 알겠지? 네. B 빼기 A 해주면 7이 된다. 이렇게 3번. 계산할 줄 알잖아, 이거. 네. 다 계산, 실제로 9팩 다 계산하고 있지 않지, 유진은? 네. 안 해요, 쌤. 이제 안 하지? 안 해요. 그냥 쭉 98765 431 적고 약분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적어도란 말이 아니라 아닌, 이상, 이하 이런 말이 적혀 있지만 약속의 단어 적어도가 없어요. 이건 약속의 단어야. 약속의 단어.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약속의 단어. 프로미스 워드예요. 알겠죠? 네. 프로미스드 워드라고 해야 되나요? 약속된 단어. 맞는 것 같은데. 자, 근데 프로미스드가 있나? 수동태가? 모르겠다. 그건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프로미스드라는 단어가 있는지.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적어도라는 단어가 아니어도 여사건으로 푸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지금 얘가 얘기해주고자 하는 건 유형 15가 그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 이상, 이하 이런 단어들이 보통 사용이 됐을 때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근데 이거를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많이 덤비는 방법이 적어도 아닌, 이상, 이하를 외우려고 하는데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 외우는 건 적어도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문제 풀다가 얘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했더니 엄두가 안 나. 그럼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여사건으로 푸는 거에 가장 좋은 풀이의 예입니다. 알겠죠? 네. 자, 5개의 숫자 1, 2, 3, 4, 5가 있는데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해서 세 자리 단수를 만들 때 450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잘 봐라. 지금 이 5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건 100 단위의 숫자부터 500 단위의 숫자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450 이하라고 해서 450은요 100쯤에서 시작해서 500쯤 이게 딱 100이 아니라 100쯤이에요. 500쯤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숫자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 숫자 조합으로. 근데 450 이하면 이만큼 구하라는 거라고요. 그치? 엄두가 나? 안 난다고. 그래서 요만큼 구하자고. 알겠지? 그래서 요만큼을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면 되잖아요. 450 초과일 확률 1 빼기 P 450 초과. 자, 이렇게 가자 이거야. 450 초과인 것들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되자. 그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고요. 자, 일단 여기 뭐뭐 할 때까지가 시행이잖아. 그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구해줘야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게 전체 경우의 수죠. 하나, 둘, 3개가 세 자리를 만들 건데 서로 다른 이기 때문에 5, 4, 3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알겠지?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다 이거야. 그래서 뭐 요거 한번 계산해볼까? 5, 4, 20, 60까지 60개의 숫자가 나와요. 그 60개의 숫자 중에서 450 초과. 자, 이제 사건의 경우의 수 구할 거야. 450 초과가 되려면 여기다가 4 갖다 놓고 여기다가 5 갖다 놨을 때, 자, 그때 여기에 1이 오거나 2가 오거나 3이 오면 450 초과야. 여기서 3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그죠? 4 놓고 5 놨을 때.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또 뭘 넣어야 되냐면 4 놓고 3 놓을 순 없잖아. 그럼 450보다 작으니까, 그지? 이제 100의 자리가 4인 게 벌써 끝난 거야. 100의 자리 4인 거 끝났고요. 자, 이제 100의 자리에다가 5 갖다 놓을게요. 4카드, 5카드, 여기 5카드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 뒤에는 뭐를 갖다 놔도 이거는 500짜리의 숫자이기 때문에 450 초과야. 그지? 자, 5카드 갖다 썼으니까 나머지 4장의 카드 중에 여기다가 2장의 카드 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4 곱하기 3 해주시면은 12가지가 나온다. 자, 그러면 450 초과의 경우의 수가 15가지가 나오고, 그러면은 1 빼기
60분의 15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1 빼기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4분의 3의 확률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네, 수고했습니다.